자, 우리가 노후에 되면 그럼 현금 10억 갖고 있는 게 나으냐, 종신보험으로 받는 게 나으냐. 그럼 10억 있으면 내가 뭐 불려가지고 이자를 받으면 되지 않냐. 노후에 수익에 투자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어요. 목돈 10억 있는 사람들은 수익에 투자하지만 월 500만 원 연금 받는 사람들은 수명에 투자해야 돼요. 이 연금과 부동산, 연금과 미장, 연금과 국장, 연금과 비트코인 네. 이거를 얘기할 때 항상 하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뜨거울 것 같아서 네. 뜨거워지기 전에 기력 회복제를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생강하고 네. 레몬하고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만든 이제 액인데 여기에 원샷으로 먹어도 되는데 조금 진하긴 해요. 네네네. 네. 여기 오르가닉이라고 적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기농? 유기농이란 얘기죠. 요거 감기 끼 조금 있을 때 목 따가울 때 먹으면 딱 좋을 것 같네. 야, 생강이 그냥 네. 진액이네, 진액. 네. 색깔도 좋다. 그래서 제가 그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을 제가 쓴 책에다가 국내 최초로 요약을 해놨거든요. 아,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그중에서 네. 뭐 10가지 다 필요 없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거. 첫 번째,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네.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아, 내가 돈을 움켜쥐고 지키는 거 하고 얘가 나를 이렇게 하고 지켜주는 거 하고 이게 네. 낫네. 그럼요. 왜냐면 목돈 가지고 계시면 내가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옆에서 뭐 빌려달라, 투자해라. 그런데 나는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이 점점점 안 좋아져 가고 있어요. 맞아요. 기억력이 확실히 떨어져요. 네. 돈에 대한, 자산에 대한 관리 능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통장에 목돈은 있는데 위협은 커져가고 있으니까. 자식도 그렇게 믿을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하고도 거래하지 않는다. 잘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노후에 어르신들이 사기당하는 것 중에 70%가 다 가족 지인에게 당해요. 그렇죠. 네, 가족도 믿으면 안 돼. 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언제까지 지켜준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아니요. 죽어서도 지켜줍니다. 그런 왜냐면 사망 신고를 안 해. 아. 연금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사망 신고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참? 네? 아니 물론 이제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왜냐면 연금이 계속 나오는데 돌아가셨다고 신고하면 끝나니까. 아, 일론 머스크가 그러더라고. 120세짜리가 있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불법인데. 그래서 만약에 신고 안 한 것이 나중에 드러나면 결국은 받은 거 다 환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명보험사의 그 종신연금들, 평생 지급하는 연금들은 어떤 들어놓은 게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아세요? 이거 연금 받을 때 몇 년에 한 번씩인가 직접 본인이 보험사로 와서 사인하고 가야 돼요. 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존 증명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그만큼 연금은 평생 지급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신고 안 하면 축구난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60에 1억을 넣었어요. 네. 그러면 1억을 넣으면 한 20만 원 나온다고 치면 한 40만 원 나옵니다. 40만 원 네. 나와요. 종신으로. 네, 종신으로. 원금 까먹어도 계속 나와요. 평생 나옵니다. 그게 10억 넣으면 400만 원이 계속 나와요. 네, 그리고 조금만 거치할 수 있으면 네. 60세 해서 바로 받지 않고 좀 아직 건강하니까 65세, 70세 받을 수 있으면 이것이 50만 원, 뭐 1억당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억을 넣고 좀 기다렸다가 한 달에 6, 70만 원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고 혹시 못 받고 돌아가시면 남은 금액을 좀 물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제 10억을 하신다. 그러면 500, 600, 700이 나오는 것이니까. 야, 10억을 낑낑거리고 앉아갖고 저기 뭐 주가가 올랐네 내렸네 이거보다는. 그럼요. 대신에 10억은 내 통장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다시는 찾지 못합니다.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아니 뭐 어차피 쓰고 죽을 돈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아까운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돈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강해요. 원금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원금에 대해서 애착하면 할수록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죠. 힘들어가니까. 예, 무리하게 힘들어가니까. 되고, 예, 힘들어가면 뭐 공원 안 맞는 법이니까.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목돈을 연금으로 바꾸는 건데 우리가 목돈이 있는 게 현금이 있고 네. 주식도 있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도 있어요. 네. 이게 다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그럼요. 네. 다 캐시아웃해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주식은 주식으로 뭐 이런 거는 있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나요? 강남에 있는 집들 그런 비싼 집들은 안 되고요. 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나 그런 저가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주택연금으로 해서 집에 살면서 연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이고요. 예. 그다음에 주식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거 사실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IRP 그건 또 뭐예요? 퇴직연금 제도예요. 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라 그래가지고 예. 개인 퇴직연금 계좌라고 해서 국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네. 거기에 1년에 1,800만 원씩 불입할 수 있고요. 네.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도 해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펀드라든가 ETF를 사실 수가 있어요. 어허. 그걸 운용하면 나중에 그걸 불려서 그 IRP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주가가 등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등락은 있겠죠. 근데 네. 그건 수익은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아하. 수익이 잘 나면 더 많은 연금 받는 것이고 네. 수익이 만약에 손실 났다 그러면 연금액이 줄어들겠죠. 투자 종목은 내가 정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나요? 위탁은 하실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위탁한다고 해가지고 잘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위탁을 하신다 하더라도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좀 아는 분들이라면 네. 그냥 1억을 IRP에 넣어서 목돈이 들어가진 않고요. 한 달에 매년 1,800만 1,800만 원씩 쌓아 나가시는 거죠. 젊었을 때 해야 되겠다. 그거. 그죠, 꾸준하게 하셔야죠. 아. 네. 우리나라가 어쨌든 목돈을 바로 뭐 투자하고 이런 것들에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지 않으니까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시면 되는데 개별 주식 투자는 안 되고요. 예. ETF나 펀드 중심으로 하셔야 되고 아하. 그다음에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을 해야 된다. 원금 보장 이런 조건이 있어요. 퇴직금이 있다 보니까. 절대로 원금 손실은 안 생기게 어떻게 하든지 손실은 생기겠지만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최소화해서. 위해서 국가가 정책을 마련해 주는 건데 이것도 네. 지금 다 이제 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푼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IRP 내에서 아. 개인적으로는 반대인데 예. 퇴직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몰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거는 아니지. 네, 그죠. 근데 그건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사실 맞지 않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실 분도 많이 없어요, 사실. 음. 근데 이제 그런 제도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주식을 투자하면서 펀드를 투자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지 않고 목돈 들고 있다. 그러면 목돈을 아까 말씀드린 뭐 일시납 연금, 보험 이런 데로 이전해서 거기서 연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연금에 대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허들을 넘는 게 쉽지 않다.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허들 넘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노후에 되면 아까 말씀 쭉 하셨는데 지금 현금 10억 갖고 있는 게 나으냐? 넣고선 종신보험으로 받는 게 나으냐? 그럼 한 500만 원 나온다며요. 1년에 10억이면. 그 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는 연금도 있고 그렇지 네. 못한 연금도 있고 네. 물가상승률을 선반영하는 연금도 있고 아. 그러니까 이 사실 500만 원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그럼 10억 있으면 내가 뭐 불려가지고 이자를 받으면 되지 않냐 당연히 다 요즘 다 그런 그렇게 생각 하실 생각을 거잖아요. 하죠. 네. 근데 이 월 500만 원의 가치는 종신연금이라는 거예요. 종신연금. 그러니까 10억을 가지고 내가 연금 받으려면 수익을 내야 됩니다. 이익을 내려면 그렇죠? 연금 보전하고 연금 보전하고 그러면 내가 그 이자도 수익이니까요. 뭐 한 달에 연간 3%를 내든 5%를 내든 수익을 내야 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연금, 종신연금, 월 500만 원 연금 받으실 분들은 목돈 10억 있는 사람들은 수익에 투자하지만 월 500만 원 연금 받는 사람들은 수명에 투자하면 돼요. 멘트 죽인다. 네. 그래서 오래 사실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즐기고 그럼요. 여유롭게 생각하고 살고. 그럼요. 그리고 나는 오래만 살면 돼. 그럼요. 노후에 수익에 투자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노후의 수명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게 되면 자 500만 원씩 월 받으면 1년이면 6천만 원이고 쓰기 쉽지 않아요, 그것도. 10년이면 6억이잖아요. 그럼 16년에서 17년 사이에 원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60세 받으면 70, 80전에 다 받네. 그러니까 80전에 대부분 원금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부터 내가 계속 평생 수명을 늘려간다면 그게 이 원금의 더블, 세 더블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음이 편하겠네. 그럼요. 그래서 목돈 가진 사람은 수익을 가지고 연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연금 가지신 분들은 수명을 투자해서 수명을 늘려가면서 건강하게. 근데 이 500만 원 받으면 이것도 뭐 소득세 내고 뭐 이런 거 뭐 세금 있나요? 세금은 목돈을 가지고 있어서 세금 내셔야 되잖아요. 목돈에 이자 소득을 내지만 목돈에 대한 네. 세금은 없잖아요.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도 세금이 사실 비과세 연금들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네. 설령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지 내가 10억을 넘어가기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아,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60에 20으로 10억을 넣고 이제 61세부터 이제 연금을 쭉 받아요. 네. 500만 원 받는데 네. 10억을 원금 다 받을 때까지는 세금 없습니다. 원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세금 과세 문제가 아니라 기본 세법의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 거 내고 내가 받아. 그럼요. 네. 원금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그걸 초과할 때 그거를 오래 비과세. 살면 좀 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비과세로 가입하시게 되면 그조차도 없고. 네. 근데 과세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세금이 약간 부과될 수 있게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죠. 아. 그거는 그냥 페어한 게임이다. 아. 네. 그러면 우리가 10억 가지고 자 부동산도 해요. 네. 요즘에는 미국 주식도 해요. 네. 그 다음에 저축해놓고 원금 이자 받는 사람도 있고 공격적으로 비트코인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맨 마지막에 이제 연금인데 네, 우리가 네. 제일 생소한 게 연금이에요. 맞아요. 아니 저는 이 연금과 부동산, 연금과 미장, 연금과 국장, 연금과 비트코인 네. 이거를 얘기할 때 항상 하드린 얘기가 있어요. 네. 이게 서로 비교한다는 얘기는 서로 이게 대체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그렇죠.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얘 둘은 보완제다. 서로가 상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네. 왜냐하면 젊을 때 인생을 투자를 잘하고 부동산을 투자를 성공하고 주식 투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정적인 직장에서 안정적인 소득과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더 잘해요. 그렇죠. 내가 똑같이 1억을 투자하는데 1억이 전 재산인 사람과 재산이 많이 있으면서 1억을 투자하는 사람과 기본적으로 투자를 보는 마인드가 달라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기 도박판에서 판돈 갖고 있을 때 판돈 많은 놈이 제일 1등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걸 봤을 때 안정적인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더 잘할 수 있는데 노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 연금 소득이 있어야지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미장 국장도 잘한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보완제다. 아, 그 연금은 밥, 주식은 반찬. 제가 이 얘기 들었잖아요. 밥과 반찬의 관계지. 이게 부동산은 뭐 제육볶음이고 연금은 오징어 볶음이 아니다. 아. 네, 이런 거예요. 특히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젊으신 분들 있습니다. 젊으신 분. 저는 저희 사무실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연금을 상담받겠다, 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오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집 있니? 집 없대. 그럼 너 결혼했니? 결혼 안 했대. 결혼할 거야? 뭐 언젠간 하겠죠. 자, 그러면 저는 그냥 돌려보내요. 가서 결혼하고 집 사고 너의 기본적인 자금들을 다 마련한 다음에 와. 그 다음에 연금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아직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없고 마련해야 되는데 뭔가 좋을 것 같아서 연금을 준비하잖아요. 그런 애들 제가 20년간 경험상으로 보니까 결국 중간에 다 깨요. 그렇죠. 목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젊을 땐 해도 된다. 네. 젊을 때는 그런 걸 해야지. 그래 빨리 돈을 불리죠. 그렇죠. 종잣돈 마련하고 돈을 불리고 자산을 형성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형성해 오신 분들이 죽는 날까지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야. 그러니까 집으로 남 못 준다고 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네.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금을 생각을 못 해보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미장, 국장, 비트코인 이런 투자 종목은 연금과 보완제다. 네. 밥하고 반찬이다. 네. 네. 아 정말 너무 많이 배운다. 이거 노후를 준비해서는 연금 4종류. 요게 부동산 담보로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퇴직연금이 있고 공적연금이 있고. 네.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연금이라는 것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네. 사회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 연금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요. 참 저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드신 분들은 국민연금하고 중복되기는 못 받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다 하나의 직역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 공무원이신 분들은 공무원연금. 네. 근데 뭐 사립학교 교직원이신 분들은 사학연금. 네, 맞아요. 군인이신 분은 군인연금. 근데 이런 직역이 아니신 분들은 그냥 일반 국민연금. 국민연금. 이렇게 하나씩 있고요. 저기 다 동등한 가치가 있는 거죠. 뭐 아무래도 동격이죠, 그러니까. 동격이나 네. 연금액을 보면 공무원 사학연금이 훨씬 더 많이 내고 또 대신 많이도 받습니다. 많이도 내고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공적 연금으로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가 잘 해결되면 국가가 해결되니까 좋은 거지만 그거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네.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 중에 일단 직장인들은 퇴직연금. 네. 저건 내가 준비하는 건 아니고 회사가 쌓아주는 거죠. 회사가 쌓아주는 거죠. 네, 재직 중에는 DB형, DC형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 네. 뭐 물론 회사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본인이 선택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이제 회사의 제도가 다 있어야 돼요. 네. 뭐 DB형만 하는 회사들은 DB형밖에 안 되고요. 네. DC형만 하는 회사들은 DC형밖에 안 되고. B형, C형 차이가 뭐예요? DB형은 Defined Benefit, 네. 확정 급여형. 네.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옛날 퇴직금 제도입니다. 네. 내가 열심히 일하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를 퇴직금으로 받는 네. 그게 DB형 옛날 퇴직금 제도와 똑같은 거고요. 좋네.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 음. 내는 금액, 기여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네. 얼마 받을지는 수익률 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본인이 알아서 수익을 내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DC형은 장점은 뭐냐면 회사가 매년 정산해 줍니다. 통장에다가. 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도 내 퇴직금 통장은 보존되는 것이죠. 아. 그렇게 대신에 내가 이제 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DB형, DC형을 잘 굴리시다가 나중에 퇴직하시게 되면 퇴직금을 받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퇴직금 받아 나와서 다 쓰면 일시불로 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연금으로 받는 걸 권장하기 때문에 IRP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네. 이쪽으로 퇴직금을 받도록 돼 있어요. 아. 무조건 요로 넘겨주는군요. 네. IRP 로. 그러면 넘겨주면 IRP를 받습니다. 네. 받아서 일시불로 빼면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것이고 아. 거기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받게 되면 국가가 정해진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할인해 줍니다. 아, 자꾸 이제 연금 형태로 가라. 그럼요. 네. 요거 이번에 그 금융위원회 발표 보니까 조만간 20년 이상으로 나눠받으면 50%까지 할인해 주겠다라는 세금은 제도가 거의 안 받는 거구나. 네. 안 깎아주네. 그러니까 길게 오래 받을수록 절세를 더 해주는 음. 이런 조건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금 말고 이제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입니다. 제가 들은 게 연금보험이구나. 네. 네. 연금저축은 뭐냐면 이제 그 납입할 때 바로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환급받는 연금들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세금 환급받으면서 나중에 연금 탈 때 다시 연금소득세를 내는 건데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연금저축이고요. 저게 이제 뭐 증권사의 연금펀드, 뭐 보험사에도 연금저축보험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연금보험 뭐냐면 납입할 때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연금 탈 때 비과세되는 지금 가입하신 그 연금 그런 게 이제 연금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 연금이 있기 때문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개인연금의 두 가지 축이고요. 전문 용어로는 연금저축을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하고 네. 연금보험을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고 하는데 네. 두 개를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야 돼요. 어, 내가 소득이 있으면 당장 올해 세금 환급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세금 많이 내는 거 싫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실 수도 있고 네. 또 추가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연금보험을 통해서 노후에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준비해 오셨지만 이것도 부족하신데 네. 개인연금 준비는 잘 못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동산은 평생에 있어요. 걸쳐서 하나씩 해오신 게 바로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내 집이야. 그렇죠. 있죠. 그럼 이 집을 내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갈 거면 안 되지만 어차피 자식들은 뭐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나는 이 부동산을 연금으로 바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주택연금제도. 그게 12억밖에 안 된다며. 12억 미만짜리만 된다며. 그러니까 공시가격 12억 미만, 12억 이하인 경우에만 되고요. 네, 뭐 이제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좀 여유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거고 이제 서민들을 위한 주택연금제도고 농지연금제도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농지연금 땅을 농사짓는 땅을 담보로 연금 드리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있으신 분들. 네. 그러니까 내가 사실 뭐 시골에 땅을 투자하려고 사는데 네. 돈이 안 돼가지고 저걸 연금 받아야 되겠다. 이거 안 되고 직접 자기형으로 5년 네, 이상. 가서 뭐 씨 뿌리고 수확이라도 한번 하셔야지. 네, 그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담보 연금 제도 그리고 여기 없지만 뭐 산지 연금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연금들이 다 있다. 부동산 쪽은 좀 이렇게 자산이 좀 적은 사람들, 서민들이 많이 네. 이용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셀코TV와 저 한익병이 준비한 오늘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